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특검을 계속해도 무방합니까? 저는 특검이 사퇴하는 경우를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법에 안 쓰여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특검이 사퇴하면 특검부가 특검 대리를 하느냐. 아마 새로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이제 활동기간이 한 달 남짓 남았을 텐데 갑자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특검이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래도 사실 그 특검이라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용도로 써야 되는 건데 민주당이 너무 광범위하게 써버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초반에 뭐 잘 된 것처럼 이렇게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했었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전에 달러 현금으로 뭐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갈등 관계로. 약 500m 앞 평균 시속 7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요 문제는 어떻게 해가지고 핵농축과 대한 부분을 슬슬 흘리고 있거든요. 이걸 제가 그래서 과방위에서도 이게 며칠 전부터 얘기가 들려가지고 과방위에서 제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질문을 했거든요. 외교부에서 저런 맞봤다. 약 500m 앞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지은죄가 많으니까 또 적용을 못 시키는 거야, 지금. 그래서 검찰
앞으로 수단 약 600m 앞 시속 80km 가속입니다. 인턴은 주치 인턴은 뭐 약 200m 앞 버스 전용차로 단속 구간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만하면 들어가야 되는 게 그게 우리가 대해서 언론의 약 600m 앞 시속 8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들이 생겼다. 저를 지켜줄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논리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선 안 믿는 분들 뭐냐면 결론 아까 그죠? 근데 그건 또 없어요. 근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냥 그런다. 씨. 잘 저 한다. 이제 개혁신당 대표 맡고 나서 네가 합당을 했어야지. 이재명 공신아.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난선 비판을 많이 한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과는 이해되는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개업에 대해 가지고 매우 비판적이고 거기에 책임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또한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여러 보수의 저급한 음모론이라는 건 자유롭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이 항상 가지고 있는 위치가 뭐냐면요. 이준석이 했던 말 중에 진영 공격도 받고 이래가지고 아니, 그 당시에 개혁도 보면은 좀 하고. 굉장히 공격 많이 받았지만 나중에 보면 거의 대부분 맞는 말이거든요. 제가 3년 전에 전장현에 대해 가지고 이거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시위하는 방식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된다. 그때는 뭐 온 언론에서 벌떼까지 달려들어가지고 이준석이 장애 이랬거든요. 지금 전장현의 활동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자, 부임승차 같은 것도 제가 아니 이거는 이렇게 유지할 수가 없. 약 600m 앞 시속 80km 가속 구간입니다. 현철력은 거의 한 3. 우리 국민들이 봐주셔야 할 게 정치인들한테 바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좀 더 앞서가지고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해결하길 바라는 것이라면은 앞서서 얘기하는 개혁신당과 이준석 호사가들이 그냥 여의도의 그 승냥이 때 같은 그 호사가들이 하는 그 상투적 공격 무슨 뭐 갈라치기를 하는 걸 아니 그 논리대로라면요 정치인들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 대책을 얘기하면 집 가진자 안 가진자 갈라치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상대 세력을 공격하는 반동적 언어의 굉장히 표준이 됐어요. 뭐만 하면은 갈라치기, 혐오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 예를 들어 그러면 뭐 이자율을 조정했다 그러면 이자 돈 빌린 사람과 안 빌린 사람에 갈라치기 했다는 거냐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이 제발 정치 협작분들의 놀이에서 그 국민들이 이제 단호하게
그런 식으로 정치 희화화시키지 말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다. 얼마 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를 했습니다. 10분 정도 뭐 짧았고 한 5분 정도를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그래서 뭐 대화의 시간은 길지 않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심각한 오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예, 왜 그렇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 때도 대통령 물러난 뒤에도 엄청난 것이고 이 매니악한 정당이 아니라 진짜 대중정당이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그런 보편적인 정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윤어게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고 제가 그래서 강력 비판했던 게 요즘 이재명 정부를 보니까 정책적 철학이나 이런 게 깊이가 없고 결국엔 예전에 약 400m 앞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뭐 특검 3개 가동시켜가지고 상대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게 딱 문재인 대통령 통치랑 다를 게 없거든요. 대한민국이 진짜 윤어게인과 문어게인의 대립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그 비극적인 상황이고 개혁신당은 그런 윤어게인과 문어게인에서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장동혁 대표는 아마 당내에서 이제 한동훈 걔도 그렇지만 상당한 비판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또 중도적인 사이에서도 비판이 예상을 했는데 이제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작 윤 전 대통령 약 400m 앞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이렇게 또 약간 까였단 말이죠. 일단 우리가요 그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뭔가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이 김현지 실장에 대해 가지고 참 이례적으로 민주당이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윤석열 얻을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장동혁 그 대표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진 빚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대표 당선되는 과정에서 그 세력의 도움을 좀 받았던지. 약 400m 앞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정도도 큰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원로들이 이제 장동혁 지도부의 유승민 전 의원,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대표 다 아우르는 보수 대결집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어게인 주장하는 강성 세력과도 결별하라. 만약에 윤어게인 세력하고 결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보수 대결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전혀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언급을 꺼낼 상황도 아닌 게 지금 국민의힘의 지난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은 결국 이 김민수라는 분이 또 최고위원 자리에 가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이준석을 내쫓아야만 지지율이 오른다라고 제가 국민의힘 나오기 전에 막 얘기했던 분이 김민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뭘 지금 저희가 논의할 수 있겠냐. 김재원 최고위원 저게 너무 잘 알지만은 저 대표할 때 보면 옆에서 5만 가지 저희가 하려는 새로운 것들을 막아 세우려는 언사를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글쎄요. 저 결코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제 여권에서는 사실은 이제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전략적인 연대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조국 대표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사이에 그와 같은 연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선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난 대선 과정에는 그들이 좀 더 절박했을 법도 한데 대선 때 보세요. 그때 이준석을 당대표에서 내쫓고 자기들이 날 피운 거를 사과라도 하던가요? 못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전제도 해결 못 하는 조직이 그 앞에 더 복잡한 걸 논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니 그 윤석 이제 이상한 사람으로 판단 난 다음에도 그 눈치 보면서 이준석에게 자기들이 미안할 일 한지 그리고 뭐 이런 거 다 인정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데 뭘 그 다음 단계를 논의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지난번에 이제 동탄에서 정말 누구도 예상 못한 이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래서 선거에는 천재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글쎄요. 이 단독 그 국회의원 선거구에서의 승리와 이제 다른 건데 네.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 지방선거는 훨씬 더 산만하게 치러집니다. 예. 전국에 거의 몇천 명 되는 후보들이 그렇죠.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걸 사람이 관리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제가 또 프로그래머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의원실에서 계속 그 AI를 활용해 가지고 AI. 예. 지역구들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하는 것들을 제가 지금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12월쯤엔 구체화가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선거에 참여해보고 싶은 젊은 세대나 아니면 또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정치하고 싶었는데 양당의 그런 어떤 기득권에 눌려가지고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 저희 개혁신당의 문을 두드리면은 굉장히 그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제가 선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 이제 이른바 이 AI를 동원하는데 이거를 비대칭 전력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는데 좀 더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떤 거를? 나중에 물건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죠. 그거는 지금 뭐 말로 표현해가지고는 어차피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 어렵겠지만은 선거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통 들어와가지고 브로커들한테 이제 사기도 많이 당하시고 약 400m 앞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처음에 몰라가지고 엉뚱한 전략을 수행하시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저희가 좀 자동화하고 AI 어시스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께서 조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 대표는 지장과 용장을 합친 거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토론하는 분이 덕장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통합과 포용. 그런데 박성민 컨설턴트는 잘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장도 아니고 덕장도 아니라 보기 때문에 아니 본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덕용이라는 것을 고루 갖춘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삼국지라는 게임을 이제 컴퓨터에서 하다 보면은 보통 90을 기준으로 무력, 지력, 정치력, 매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골고루 60인 그 장수는 쓸 데가 별로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장비 이런 데는 무력이 100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이제 용도가 있는 것이고 제갈량에는 지력이 100에 가까운 용도가 있는 것이고 유비는 매력이 100에 가깝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스타일 계속 유지하겠다. 아마 박성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강점을 키워나가고 네. 단점은 조금씩 보완해 나가야 되는 거겠죠. 네. 자, 이제 어느덧 마쳐야 될 시간이 됐어요. 혹시 우리 시청자들께 네. 못한 말씀 있으시면 한 40초만 하시죠. 예, 개혁신당이 이제 총선과 대선을 저희가 정정당당하게 완주해내고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오늘도 국감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고 정치권에 손가락질 하시는데요. 그 비판을 하시면서도 선거에서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1번, 2번 중에 고민만 하신다 그러면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정치에 있어가지고 긴장감을 느낄 때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유럽에도 보면은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보면은 제3정당들이 이제 활약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변화가 필요할 때고요.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는 개혁신당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대한민국 정치의 뜨거운 현안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치를 많이 비판하는데 정치가 멈추면 국민의 삶도 멈추게 되는 거죠. 어떤 정치가 희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준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 큐레이터 시선이 방송됩니다. 끝내 전해진 홈플러스 천안신방점의 패션몰 폐점 소식. 아쉬운 마음은 접어두고 10월 30일부터 홈플러스 천안신방점 패션몰 영업 종료로 인한 폐점 세일을 시작합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등 브랜드 의류, 신발, 잡화 최대 90% 세일. 득템의 기회는 바로 지금 10월 30일부터 시작되는 홈플러스 천안신방점 패션몰 영업 종료로 인한 폐점 세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배움의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요리를 통해 나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제가
커피 전문학원, 현대식 시설, 학생, 주부, 직장인, 실업자, 근로자 국비 지원 전문훈련, 자격증 취득 후 대학 진학 알선, 창업과정 교육,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군산 음식나라 조리제과 커피 전문학원, 문의 대전 서치구의 9339. 어게인 1999, 26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독수리 군단. 2025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잠실 원정 경기가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펼쳐집니다. 본 경기는 TJB 파워 FM 라디오 중계방송, TJB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기 중계는 글로벌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선도하는 한국타이어 아이온, 일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주거 공간 대룡건설 엘리프, 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전한 한남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다시 파티가 시작된다. 뮤지컬 맘마미아. 210만 관객이 선택한 바로 그 뮤지컬. 아바이 음악과 함께하는 최고의 순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천안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 뮤지컬 맘마미아. 시공간을 초월한 확장현실 기술을 선보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저희 연구진은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상대방과 실시간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악수까지 나눌 수 있는 확장현실 환경 원격 실제감 증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술의 핵심은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아니라 실제 악수를 하는 것과 같은 실제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첨단 촉각 피드백 기술과 가상인간을 실제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얼굴 표현까지 가능한 기술입니다. 과학도시 대전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앞으로도 XR, AI, 실감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기술들을 개발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미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 캠페인은 기아와 함께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손님은 없고 대출 상환은 어떻게 하지? 네, 신유빈 선수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희망이 시작됩니다. 채무부담 치료주는 새출발기금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사장님들께는 추가 지원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도시는 공간을 넘어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자 내일을 꿈꾸는 무대입니다. 과학과 교통, 교육의 중심 대전, 행정수도 세종과 함께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합니다. 함께 짓는 도시에는 우리의 행복이, 함께 살아가는 미래에는 다음 세대의 희망이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명품 도시. 함께 짓는 도시, 함께 살아가는 미래. 이 캠페인은 도시개발 전문기업 유토개발이 함께합니다. 새롭고 즐거운 방송 TJB.
윤 again. 씨발. 문어게임 문어게임이야. You again.